가장 깊이 생각했던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2016년에 한진해운이 도산하면서 우리나라 해운이 거의 이제 전기선 노선에서는 거의 폭망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현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대형 이제 세계 일주를 하는 노선을 가지고 있는 대형 전기선사일수록 전 세계 거의 모든 선사가 적자를 받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선사일수록 적자 폭이 훨씬 컸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역내 항로, 일본, 동남아를 다니면서 한국 항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항로를 개설해 놓은 이러한 선사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흑자 기조를 가져왔었고 또 적자를 보는 기간에 있어서도 적자 폭이 적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부산항이 이제 세계 일주 노선에는 완전히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역내 노선의 경우에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남아 여러 국가들이 항만의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으면서 항로에 대한 허가라 할까요? 항로 개설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저가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지 않고 그 항로에 투입되어 있는 선사에서는 이제 상당한 약간의 독과점적인 항로 유지를 하면서 수익성을 상당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항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무조건 개방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항만의 어떤 경쟁력을 자체적으로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권을 지금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좀 가지고 정책적 수단을 직접적으로 좀 행사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시점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한진해운 사태 때 보면은 항만공사나 지자체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또 역할이 없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뭘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또 중앙정부는 부산에 있는 항만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을 때 또 타 항만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도 없고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 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만공사의 경우에도 뭐 공원법에 의해서 또 항만공사법에 의해서 이중의 그 감독을 받기 때문에 뭐 행정적으로도 자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자체로 항만공사를 이관했을 때 어떻냐,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은 현재 부산은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해양 항만 관련 교육 연구기관이 뭐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전부 집적되어 있는 고급 인재가 집중적으로 양성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인력을 공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전문성이나 효율성에도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양수도 부산, 해양수도 여러분 느껴본 일 있습니까? 요즘 현재는 고호예요, 고호. 고호에 불과합니다. 무엇이 해양수도입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도로 되어 있습니까? 아무 된 게 없습니다. 그냥 해양수산 관련 게 좀 많다는 것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리 본다면은 바로 이 해양자치권은 바로 부산 해양수도의 생존권입니다. 기본권이에요.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번영권입니다. 이렇게 부산이 천혜의 해양 관광 자원을 가지고 해양수도, 전국 해양수산 관련의 70%가 부산에 있는데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해양자치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유람선 하나 부산에서 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 허가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국가관리무역항이라서 아무 이 무역항에 부산항에 대해서 간섭을 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대로 두면은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부산이 앞으로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 5년간의 우리 시민단체 경험을 봐서 시민들이 일어나서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제가 일단 그때 우리가 뭐 해양수도 특별법도 만들고 뭐 만들자고 주장을 했고 해양도시 여러 가지 뭐 관련 법을 해양수도 특별법, 해양특별시법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뭐 10여 년 전부터 수련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다 안 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여러 가지 논리적인 그것도 있겠지만 다른 도시가 해양 관련 도시가 반발을 한답니다.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도시를 설득하지 않고 우리만 해양수도 해양특별시 하겠다고 한들 과연 어떤 힘이 있겠느냐는 그런 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일단 반성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독자적으로만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고, 여기 뭐 해양수도 정책과장님도 시에서 나와 계시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도시와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그런 일단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히 부산만 이렇게 쭉 뭐 잘 나가겠다고, 결국은 부산이 해양자치권을 확보하면은 해양수는 아까 말씀하신 것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너무 해양수도라는 말에 대해서 자극적으로 한다는 것도 오히려 좀 이상할 수도 있고, 이왕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해양수도라는 말을 좀 정립을 해서 쓰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슬로건성이라는 해양수도라는 용어하고 그런 구체적인 해양자치 확보라는 전략하고 이런 걸 어떤 식으로 같이 병행해서 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가 문제를 좀 우리가 좀 더 같이 다 또 앞으로 고민해야 이때까지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주장해왔던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앞으로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된 모든 항만은 대부분 외국 해운사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BPA는 거기에 투자를 해서 그 운영권을 가질 자체 역량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 BPA가 우리 부산에 뭔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를 못합니다. 또 이제 전 세계의 항로를 개척하고 그 주요 항만의 운영권을 가지려면은 그 항만을 개설을 하거나, 그러니까 항만에 투자를 해서 항만을 건설을 하거나 그 항만 운영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BPA는 그런 투자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박인호 대표님께서 목청을 높였는데, 이러한 BPA의 제한적 어떤 구조로는 이게 도저히 우리 부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부산 우리 350만 시민이 살고 해양수도 부산을 외치고 있고 하는데 법적 제도적으로 그런 게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관리권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오되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관리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자. 우리 해양자치권 확보와 병행해서 재정 분권이 선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해양자치권이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재정 뒷받침이 없다면은 실행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 분권 선행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재정 분권 추진을 위해서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서 2020년까지 지방 서비스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1년까지 21%로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 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서 2022년까지 이 재정 분권을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은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개편한다든지 또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개편하는 문제, 또 추가로 지방의 세수를 확충하는 문제, 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세대, 이러한 재정 분권을 추진을 통해서 현재 국세대 지방세 비율이 80대 2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2022년에는 70대 30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자치권 확보는 어떤 재정 분권의 규모와 추진 상황 등을 잘 맞춰서 해양자치권 확보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가 굉장히 저희보다 훨씬 일찍, 일본보다 훨씬 일찍 지방자치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을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또는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이나 기타 나머지 모든 것들을 프랑스는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아예 위원회 자체가 그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좀 이렇게 그 특이한 것을 본 것은 마크롱 대통령이 이 지방의 이제 권한 이양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말이 뭐냐, 사무실에 있는 공무원이나 관리들은 없어야 된다. 즉 현장에서 뛰라는 얘기죠. 현장에서 뛰고 실제로 지방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53개 그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만 프랑스는 약 300여 개 이상이 지방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한테 굉장히 좋은 샘플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 그 말씀도 마치면서 오늘 논의됐던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 특히 법과 제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뒤따르는 여러 가지 항만공사를 비롯한 모든 그 세부적인 어떤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한 것처럼 앞으로도 조금씩 더 노력을 해서 이제 영원히 살 것처럼 노력하다 보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